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신동일 감독님부터 인사로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동일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더숲 아트시네마를 찾으러 오신, 문경을 보러 오신 관객분 반갑습니다. 신동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월 역을 맡은 최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원 역을 맡은 차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지스님 가은 역 맡은 조재경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문경이 개봉한 지가 한 달이 가까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에 배우님들이 이렇게 총출동하듯이 오는 경우가 되게 드문데요. 문경이 어떤 팀의 분위기와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좀 행사를 시작하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1시간 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관객분들과 소통하는 게 더 뜻깊은 시간 될 거니까 꼭 이제 가셔서 이불킥하지 마시고 다양한 어떤 얘기들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동일 감독님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늘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모시고 제가 진행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참 영광이다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컨대 종교의 어떤 소수자들을 다뤘던 어떤 그 여호와의 증인을 다뤘던 방문자도 그렇고 이제 이주노동자를 다뤘던 이제 반두비 그리고 컴투게더 같은 거기에 그 작품에서는 이제 실업자나 신용불량자 사교육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 작품 전에 찍었던 청산유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 못 보셨을 거예요. 영화제에서만 간간히 소개됐던 작품인데 그 작품과 이 작품은 약간 짝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로드무비의 형식을 띠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전에가 신동일의 파트 1이었다면 청산유수는 어떤 신동일의 다른 어떤 그 결과 어떤 그 궤도로 좀 진입했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 우선 그렇게 청산유수와 더불어서 이런 로드무비와 좀 더 그리고 또 보기 좀 편한 어떤 슬로우 라이프라거나 힐링 혹은 어떤 그런 연출들로 좀 작품들을 이제 꾀하신 어떤 좀 이유와 이 작품을 꼭 그렇게 연달아 그런 두 작품 연달아서 로드무비를 만들었어야 했던 이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장황하게 얘기 드렸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컴투게더까지는 제가 이제 어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단함, 그 갈등 관계를 그렸다면 뭐 그 이후의 작품들 역시 그런 기본 선상이 있지만 뭔가 좀 생태적 시선, 뭔가 이제 자본주의적 관계로만 볼 수 없는 영역이 어떤 인간과 자연,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생태적 관점이 소중하다고 좀 깨닫게 돼가지고 작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이제 좀 오래된 정권이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개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자연이 파괴되는 걸 너무 안타깝고 분노를 느낀 가운데 청산유수를 계속 기획하면서 제작하게 됐고 아직 미공개이지만 그 작품을 1탄으로 하고 두 번째 이제 문경 역시 기존과의 어떤 사회적 흐름과는 다른 결의 어떤 슬로우 라이프적 관점으로 문경을 제작하게 두 번째 로드무비를 만들게 됐네요. 예. 지금 문경이 5천 관객을 앞두고 있는데요. 5천 관객이 넘고 1만이 넘는다면 제가 그때 청산유수를 더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더 많은 좀 홍보와 또 N차 관람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 캐스팅이라거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인터뷰 찾아보시면은 금방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관객분들 질문이나 좀 더 유용한 어떤 얘기들로 꾸려가고 싶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에는 지금 하원 역할의 차서연 배우님은 아마 첫 GV 참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전작 다른 어떤 독립 영화도 촬영을 하셨는데 GV가 혹시 처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떨렸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속된 말로 얼추 보면 빌런이죠. 약간 그런 어떤 면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갖고 있지만 다만 아까 마지막에 그 팀장이 이제 그 문경 팀장이 이제 해임이 될 때 그때 약간 반기를 들었던 어떤 그런 맥락이 장면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전화로 끝나버리는 바람에 차서연 배우님은 더 보지 못해서 아쉬웠다 하는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
더불어서 이제 편을 나누는 건 문경에게 당신이었다라고 약간 항변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최서한 배우님이 연기했던 이제 초월이 뭔가 이제 주요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약간 자기가 이제 자기 위치를 더 뺏길 것 같은 어떤 그런 위기감도 있었기 때문에 더 약간 방어적인 심리나 좀 더 이기적인 어떤 면들을 좀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딱 그 아이디어를 딱 이제 훔쳤을 때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약간 좀 잘 좀 이렇게 연기를 하셨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좀 어떠셨을까요? 이 역할이 되게 어떻게 보면 평면적일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감독님께서 그런 어떤 좀 다른 결로도 이 캐릭터를 하나로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식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이런 어떤 좀 관점에서는 배우님은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훔친 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빌런의 느낌도 나고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약간 그런 뭐 느낌들이 분명 깔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하원이 입장에서는 훔쳤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오, 진정한. 같은 공간에서 얘기를 했는데 뭘 훔쳐? 같이 한 거지 뭘 훔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둘만 비밀로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뺏어온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데 얘기했으니까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 얘기한 거면 어떻게 이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 같고 그냥 훔쳤다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배우님께서 이제 극 중에 입고 나오신 옷을 아마 입고 나오신 네,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 캐릭터의 어떤 빙의인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정말 배우님의 어떤 관점이신지 궁금한데 그거는 뭐 모호하게 이제 그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조징현 배우님께 또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은 역할과 이제 그 뭐죠? 그냥 명지. 명지와 이제 그 가은 역할을 이제 동시에 하게 된 어떤 셈인데 만행 중인 어떤 명지. 사실 작년에 절의 고도라는 영화들 많이 독립영화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이현 배우님도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나왔고 또 옛날로 돌아가자면 이제 그 뭐죠? 그 비군이라는 옛날에 그 임권택 감독님 작품에서도 김지민 배우님이 이제 머리를 깎고 이제 나오기도 하셨고 아재아재 바레아재 같은 작품에서 강수현 배우님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 작품들의 다 공통으로 보면 컷하는 장면이 나오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경현 배우님도 그런 부분들이 플래시백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로 좀 더 들어갔어도 약간 그 결에 또 문제겠지만 약간 임팩트가 또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어떤 그런 촬영이 있었는데 뭐 빠졌다거나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거나 아니면 감독님께서는 뭐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있으셨는지 좀 그냥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예 없으셨나요, 감독님? 재경 씨에게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방심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연우 아까 언급하신 작품들은 다 그런 어떤 삭발 염이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굳이 제 영화까지 그런 장면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그 메이킹 하시는 분이 촬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 재경 씨가 머리 깎는 그 장면을 좀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연우 커팅하는 어떤 삭발 염이하는 장면만 달리 너무나 유쾌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이었던 걸 들었습니다. 언젠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굳이 영화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은 연차 관람을 더 가열차게 해달라는 1만 돌파라거나 어떤 그런 계기에 꼭 공개를 하겠다는 의지가 드니까 또 널리 퍼뜨려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떠셨을까요, 배우님? 아무래도 첫 장편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역할로 나오시는 게 꽤 마음 먹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떤 그런 저항감은 좀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그 말씀해주신 비구니 스님들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 되게 경건하게 깎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상하고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제 생각과 달리 미용사분께서 슝슝슝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라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게 찍었고요. 저도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저희 영화에서는 깎는 장면이 안 나오는데
그게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더 맑은 모습이 음.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경의 극 중에서 얼굴이 이제 맑다라고 어떤 표현하는 것들이 진짜 그런 어떤 장면이 결연하게 들어갔다면 영화의 톤과 너무 좀 동떨어지는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기 때문에 저의 그냥 어떤 궁금함이자 약간 바람으로 약간 얘기를 좀 드렸다라는 어떤 거를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초월역의 최서한 배우님 저는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 문경이 혼자 술을 따를 때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그 정말 짧게 나가는데 아 정말 사회생활이 되게 몸에 배웠다. 이거는 정말 디테일한 연기가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어떤 연출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서 이렇게 딱 된 것인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자연스럽게 돼 있어서 혹시 좀 노림수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잘 몸에 배어 있으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나요? 일단 반반인데요. 초월이 문경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런 무의식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좀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꼰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배려하는 술자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존경이라는 말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이제 문경에게는 이제 살짝 예를 갖췄던 어떤 술잔이 하원에게는 그냥 이렇게 풍덩 빠지게 되는 어떤 그 투하로 내버리는 어떤 것들이 또 대비가 예를 들어 보니까 좀 어떤 맥이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중구난방으로 좀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 있었는데 좀 너른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님 작품을 보면은 컴투게더 같은 작품에도 남자 주인공이 냄새를 맡지 못한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속된 말로 여러 가지 의미의 어떤 썩은 내가 나는 곳에서는 오히려 냄새를 맡게 되는 그런 어떤 설정이 이번 작품에도 문경이 메스꺼워하는 어떤 부분으로 그대로 저는 이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에 이제 문경에 가서 드디어 이제 그런 어떤 메스꺼움과 이제 그 답답함을 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되게 물론 그런 어떤 그 증상들은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경의 그런 것들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뭐랄까 환상성의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현실에는 뭔가 좀 맞닿아 있진 않지만 그런 설정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강력하게 뭔가 보여주는 듯한 연출이 감독님의 작품에서는 그런 게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문경의 그런 어떤 메스꺼움에 대해서 혹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독님? 되게 날카롭게 전작과 이렇게 비교하고 싶으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작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문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번아웃 증후군에 빠진 상태라서 너무나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라고 봤을 때 신체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약간 역겨운 어떤 그런 냄새나 어떤 속이 메스꺼운 그런 걸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하원과 특히 있을 때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런 증상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 도시 생활에서 어떤 사회적 삶 이런 직장 생활에서 어떤 인간관계에 부대끼면서 오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난 거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문경이라는 어떤 맑은 공기의 장소에 갔을 때 좀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좀 활동감을 느끼는 그런 걸로 하면서 특히 이제 할머니가 해주신 시래기국을 먹을 때 완전히 좀 속이 완전히 개운해진 그런 걸로 좀 변화하는 걸로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조정현 배우님께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그 환상적인 어떤 장면이죠. 그 문경이 동생과 이제 그 명지를 동시에 만나게 되는 그 차박의 어떤 밤에 그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재경 배우님께서는 불경을 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오이 냉국이나 된장 고추의 어떤 요리들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떠실까요? 이 작품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런 어떤 그 불경 같은 경우는 특히 준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좀 그냥 농반 진반으로 여쭙자면 그런 어떤 요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취미도 원래 좀 많이 갖고 계신 건지 그 두 가지를 좀 사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경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을 매일매일 아침에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요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름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해 먹으니까 칼질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이 썰기나 스님들이 하시는 칼질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배워서 연습을 또 집에서 맨날 해가지고 아벨 선배님께서 한번 놀러 오셨는데 방에 오이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오이 냉국을 만들거나 할 때 이제 배우님 손만 나오는데 대역을 쓰신 건 아닌 거죠? 아니, 배우님이 직접 너무 이렇게 프로의 어떤 느낌으로 오이를 이제 만드시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된장도 잘 이렇게 비비시고 어떤 느낌이 좀 인상적이어서 좀 이렇게 여쭤보고요. 그 하원 캐릭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배우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너무 이렇게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저 약간 일상의 어떤 캐릭터다라는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났던 어떤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배우님께서는 또 이게 그런 어떤 일변도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으로 빠지게 되는 어떤 연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어떤 결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다라거나 좀 어떤 뭐 뉘앙스라거나 어떤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 하원 역할을 좀 준비하시면서 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제가 이제 연기하는 입장에서 하원이를 대할 때 얘가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1차적으로 이제 저의 마음가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씬을 봤을 때 하원이의 어떤 동기가 나오는 그 문경 선배랑 싸우면서 초월이가 들어오고 나서 날 유령 취급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가장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밉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장면을 보고 나면 얘가 문경 선배를 많이 좋아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됐구나 이 정도를 이해해주는 것까지만 돼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 이제 초월 씨와의 어떤 병뚜껑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원이가 사무실에서 그 전과 다른 좀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런 식의 모습이 거기서 잘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연기들의 디테일들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어떤 미움의 어떤 걸로 이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문경이 충분히 이제 초월의 이제 어떤 좀 더 편애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보여지진 않지만 분명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배우님의 어떤 그런 좋은 연기로 분명 느껴졌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그런 어떤 일변도로 보일 수 있지만 배우님의 그런 디테일한 연기가 좀 그런 것들을 더 풍부하게 좀 느낄 수 있게 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요. 제가 잠깐 네, 좋습니다. 하원을 위한 변론이라고 할까요?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이제 각 캐릭터에 맞는 최적의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게 하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언뜻 보기엔 빌런 같지만 되게 현대인을 상징하고 젊은 청춘을 상징하는 되게 보편적인 면이 있는 캐릭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름 욕망에도 충실하고 사람에 대한 질투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캐스팅하기 위해서 오디션을 꽤 봤는데 이제 차대현 씨 오디션 영상을 제가 이제 인물다다 연출부한테 받고 볼 때 이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동영상을 이제 같이 시나리오를 쓴 이혜리 작가한테도 보내줬는데 딱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고 되게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연기 진짜 잘해야 되는 캐릭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가 연기가 너무 스테레오타입화되면 그게 흐름이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캐릭터가 언뜻 보기엔 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것 같지만 어떤 특히 이제 문경과 갈등했을 때
자기가 사실은 서운했었다. 날 유령 취급한 것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물론 초월이 유능한 거 알지만 자기가 혼자 사랑받다가 뭐랄까 이제 인정 욕구 때문이죠. 인정 욕구 때문에 이제 거기서 소외된 자기 자신 때문에 이제 소외감 느끼고 하다가 이제 골들도 하고 하지만 좀 결정으로 이제 하원 캐릭터가 좀 더 입시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건 이제 여행 아니 그 문경 왔을 때 그 팀장한테 전화 왔을 때 그 문경이 놀라는 게 자기가 한 달 정지 받은 게 아니라 하원이가 외부 팀장 안 된다고 맞서 싸워서 그 되게 사랑해주던 그 기운을 줬던 이제 그 본부장한테 맞섰다가 이제 찍히는 것처럼 이제 이 캐릭터 하원도 이렇게 변화되고 되게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연기 잘했다고 저는 좀 약간 악랄하게 생각한 게 이제 그 하원이 문경을 어느 정도 구워 삶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바뀌는 게 더 불안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막 이런 어떤 마음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느낌으로도 좀 봐가지고 우리 얘기를 한번 드려봤고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최산 배우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문경에게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이제 문자를 뭔가 이제 그만두겠다는 어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려다가 휴가라는 어떤 이제 말로 이제 바꾸게 되면서 이제 문경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어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배우님께서는 사실 마지막에 이제 그 오히려 길순이를 통해서 인물들이 묶이게 되는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배우님 입장에서는 뭔가 그 문경으로 갔을 때의 모습들이 좀 더 어떤 담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문경과 이제 그 저 명지의 어떤 얘기들로 다 이제 꾸려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엔딩을 장식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되어 있는데 좀 배우님이 생각한 초월의 어떤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경으로 떠난 후에 좀 어떤 좀 길을 또 걷게 될까 하는 어떤 생각도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시나리오에는 조금 더 뒤에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관객분들이 초월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을 좀 더 유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초월은 이제 짐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를 보러 가는 길도 되게 어깨는 처져 있지만 되게 가볍게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러 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초월이 계속 못 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잠깐 집에서 정말 휴가를 즐기고 다시 서울로 복귀를 해서 이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뭔지 다시 생각하고 그 일을 다시 찾아서 도전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초월이란 캐릭터를 보게 되면 모든 관객분들이 어디다 내놔도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캐릭터일 거다. 너무 똑부러지고 이제 잘하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부럽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똑똑하지 못한데 막 이런 어떤 생각들도 좀 하게 됐던 부분인데요. 그럼 그 배우님의 말씀에 이제 덧붙이면 어쨌든 그 초월이 문경으로 간 후에 어떤 에피소드라거나 그런 것들이 촬영이 더 된 거였던 거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더 없었었는지? 감독님 뭐 혹시 예정이 또 있으셨는데 혹시 진행을 안 하셨거나 그건 불가피하게 좀 빼야 될 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초반 그 서울 씬에서 좀 초월 씬을 아깝지만 좀 뺀 씬이 있었지만 이제 문경이 떠나고 나서 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전에 좀 구상한 시나리오 몇 개 씬이 있긴 하지만 굳이 안 찍어도 되고 워낙 맨 마지막에 초월이가 임팩트 있게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건 좀 뭐랄까 군더더기 갖다 그냥 과감하게 안 찍고 이렇게 지금처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배우님 입장에서 그래도 엔딩에 어떤 대미를 장식한다라는 그런 롤이 주어진다고 하면 좀 분량이 아쉬울 수 있어도 나름 뭐 고개를 좀 끄덕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지금 관객분들 질문과 이제 감상평들 준비하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했으니 한두 가지만 더 드리고 관객분들에게 지금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감독님 전작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도 되게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사실 사회 문제라거나 그런 것들이 좀 건드려지게 되잖아요. 뭐 예컨대 마지막에 이제 그 명지가 이제 겪게 됐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도 되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인천에서 일어났던 어떤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라거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초월이 알았던 어떤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그리고 또 그 유랑이 알았던 어떤 학교 폭력 뭐 이런 어떤 문제들도 늘 작품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도 저는 좀 이번에 놀랐던 게 그 분량이 정말 많았던 복순이 이제 그 기순이의 어떤 부분이 저도 사실 몰랐는데 중간에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블랙 처리 됐던 것들이 어떤 시선이었을까? 그게 이제 저도 알고 보니 기순이의 이제 시선으로 봤던 어떤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나귀 2호라는 어떤 작품들을 통해서 당나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의 영화도 나오게 됐는데 아, 이 감독님은 어떤 사회 목소리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관점을 또 여기에 투영하는구나라고 해서 너무 대단하다는 어떤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나름 감독님의 야심이 좀 들어간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제 말이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촬영하기 전에 이제 이 영화만의 차별성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건 길순의 시점샷이 들어가면 되게 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촬영할 때 촬영 감독한테 주문을 했고요. 근데 사실 촬영 감독이 저의 바람을 좀 100% 이해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찍긴 찍었는데 그분도 이게 어떻게 표현될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냥 그 씬이 넘어갈 뻔할 때 또 좀 예를 들면 길순의 시점 컷으로 이제 차에서 타서 이제 길순 시점에서 이제 그 어디죠? 그 선유동 계곡 갈 때 그건 추가로 찍었는데 결국 이제 후반 작업 할 때 DI 작업에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한 걸 제시하면서 걔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이긴 하지만 뭐 파란색이나 노란색은 구분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는데 그 촬영 감독하고 이제 DI 기사님이 좀 난감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칫하면 디지털 오류로 관객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런 시점샷이 주는 어떤 새로운 시선이나 어떤 좀 주의를 상기시키는 뭔가 좀 다르게 보는 어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좀 제가 나름 설득을 하면서 그분들 동의하셔가지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표현이 된 거고요. 뭔가 인간의 시점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뭐 비인간 동물의 어떤 길순이로 상징되는 어떤 그런 우리 인간의 시선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색은 다르지만 또 각도도 다르지만 그런 것이 더 좀 이 영화를 더 풍성하게 표현해주고 해석하게 해주는 게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런 포부를 가졌었는데 나름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어떤 연출일까 하다가 점차 이게 이래서 이런 어떤 샷으로 이제 느껴지는구나 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당나귀 2호 같은 작품도 그렇고 이게 대상화되거나 객체화되는 어떤 것들에 오히려 시점을 제공을 하면서 이게 좀 더 인간 중심의 어떤 것들을 탈피하고 새로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시도 자체가 저는 한국 독립 영화에서 그런 어떤 결기를 좀 느껴본 적이 없었었는데 너무 좀 대단하셨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니까 생각을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어떤 좋은 장면들과 대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는 가장 좋았던 건 약간 좀 한 방 맞은 것 같은 어떤 대사는 초월의 그 대사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절실한 사람에게는 무심한 게 폭력이다. 잘해주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이 위로가 될 텐데 왜 거기에 인색한 건가라는 그럴 수 있겠다. 정말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의 어떤 표현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 배웠다라는 어떤 생각도 들고 뭐 비우는 것이 쉽지 않지만서도 비워도 다 사라진다. 뭐 어떤 이런저런 대사들이나 어떤 장면들이 참 너무 저는 좋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배우님들께서는 뭐
예컨대 뭐 K 직장인의 어떤 서름이라거나 뭐 그런 어떤 나 다 벗어던지고 어떤 지역으로 좀 떠나서 혼자 있는 어떤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다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해볼 수 있을 텐데 배우님들께서 가장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관점에서 공감됐던 어떤 장면이라거나 혹은 좋아했던 장면이라거나 대사 같은 것들이 좀 있다면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치를 보고 계신데 준비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준비되신 분 혹시 없으세요? 감독님이 이렇게 총대를 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화자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잘 찍었다. 그 롱테이크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 잘 찍으셨는데. 네, 그거는 사실상 그래서 넘어가고 저기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재경씨부터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오늘 GV에 서영 배우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혼자 메가박스에 가서 보고 왔어요. 영화를 다시. 네, 보면서 서영 배우님께서 그 청첩장 그만두니까 배려해서 안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어쩜 이렇게 괜찮은 선배가 있지? 생각이 들면서 다른 관점에서 배우를 보면 너무 멋진 선배가 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들은 좀 널리 퍼져주셔가지고 좀 하원이 좀 다른 어떤 이미지도 좀 이렇게 더 씌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뭐 배우님들 좀 어떠실까요? 느끼는 어떤 부분들? 일단 하원이 입장에서 배려가 맞을 것 같고요. 진심으로 배려. 저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셋이서 달리기 하는 그 장면이 처음 볼 때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문경 선배가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할 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때 어머님께서 그 방문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뒷모습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 장면은 공간 자체도 인물로 표현됐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저도 인상적이었던. 펜이 한 번 딱 쓸고 지나가는데 모든 걸 다 이게 깨뚫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려봅니다. 네, 최선 배우님도. 제가 전체 리딩 했을 때 저기 앉아 계신 작가님께서 제 대사 중에 그 무언가가 절실한 사람한테는 무관심한 것도 폭력이라고 하신 거 되게 강조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장면을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니터하면서 어떻게 나왔는지 감독님이랑 좀 세밀하게 봤던 기억이 나고 그 최수민 선배님이랑 같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살려고 애쓰는 중일 거예요. 아마 그 대사가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대사 너무 좋았는데요. 그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명지가 약간 좀 어떤 그 클로즈업 되면서 이제 명지가 뭔가 그 느끼는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유랑의 어떤 고통과 슬픔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맞닿아 있는 게 좀 명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문경이 아니라 명지랑 이제 그 명지 스님과 이제 그 유랑이 뭔가 좀 더 대화를 하는 어떤 씬들이 있었어도 뭔가 좀 기폭제가 좀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문경과의 잠깐, 물론 이제 엔딩의 어떤 달리기로 다 묶어주는 어떤 부분도 있었지만 좀 그런 어떤 좀 생각을 좀 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감독님 이제 자화자찬의 시간입니다. 이런 어떤 장면과 대사는 내가 봐도 이혜리 작가님도 계시지만 잘했다 뭐 이런 것들 좀 있으시면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쉬웠던 장면도 좋습니다. 이건 잘 못 찍어서 아쉽다. 좀 생각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끝나기 전에 한번 꼭 듣는 걸로 그렇게 좀 하고요. 저희 그럼 관객분들 질문들 받기 전에 그 공동 각본을 쓰셨던 이혜리 작가님이나 또 다른 스태프들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뭐 감독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예, 저 같이 시나리오 쓴 이혜리 작가 한번 일어나서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이야 영화를 본 제 문경에서 각 파트가 너무 훌륭하게 역할을 해주셨지만 좀 미술팀 역할도 정말 훌륭했고, 특히 할머니 집
거의 2주 가까이 거의 야간 작업하면서 아름답게 꾸며준 그 미술팀의 막내 한 시은이 김시은 씨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혜리 작가님의 어떤 결들이 아니었으면 감독님이 기존 작품들의 어떤 틀과 톤에서 벗어나기가 꽤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혜리 작가님의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따스하게 비춰지는 것들은 감독님 작품들에서 또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어떤 직관에 뭔가 좀 더 이제 편하게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소프트함은 작가님의 어떤 목이 컸을 것이다라는 어떤 짐작이 들어서 좀 감히 좀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혹은 감상의 어떤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예, 맨 앞에 이제 얘기를 주셔가지고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관에서 못 보고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라도 보게 돼서 특히 GV를 보게 돼서 기뻤고요. 그다음에 질문하기 전에 옆에 스마트 기기가 있음에도 공책 넘겨가면서 질문하시는 진행자님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지난주에 장선 GV를 봤는데 그 내용은 대구인데 나중에 촬영지를 보니까 경남이어서 감독께 질문했더니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대구에서 못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지명이 제목인 영화인데 만약에 문경에서 촬영이 여의치 않았어도 제목을 그대로 문경으로 갔을지 아니면 촬영지 지명으로 제목 바꾸셨을지 궁금합니다. 뭐 이미 문경이란 제목으로 영화를 찍었고 문경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만약에 다른 장소에서 찍었다면 제목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산유수는 충청도에서 촬영을 했고 이 작품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촬영해서 다음 수순 자연스럽게 전라도가 되지 않을까. 전라도의 어느 지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시고 찍게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고, 감독님의 어떤 아버님의 고향이 또 문경이라고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또 이렇게 자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경시의 어떤 영화진흥위원회와 연결해서 뭔가 좀 지원도 받은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저기 왼쪽에 모자 쓰신 관객분. 원래 네 분 다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세현 배우님은 이제 프로그래머님께서 너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감독님들이나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조재경 배우님은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실제 말투랑 영화 속 말투랑 똑같을까가 궁금했는데 안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만큼의 이제 스님 말투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서원 배우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 이제 사무실을 트래킹하면서 창문을 여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감정적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때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좀 약간 복합적으로 다양한 감정이 들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한테는 사실상 복순이한테 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촬영을 하면서 강아지를 촬영하는데 굉장히 힘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촬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힘드셨고 뭐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예. 어떤 네티즌께서 이제 제가 거의 매일 한두 개씩 올라오더라고요. 영화에 대한 리뷰. 그래서 볼 때마다 위안받고 저도 이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 힐링이 됐다, 되게 치유받았다, 되게 그런 좋은 평을 주셔서 저는 되게 보람을 느끼고 어떤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제 힐링한 그런 기분이었는데 문경이라는 영화를 관객에게 길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또 제가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는 사실 제가 길순이 돼서 영화에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농담입니다. 근데 길순 같은 경우는 이제
길순의 이제 아버지에 해당하는 분이 이제 조련사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분하고 잘 소통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동물이 나온 영화를 보시면 항상 엔딩 크레딧 중에 이 영화는 동물들의 어떤 뭐 동물권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촬영했다고 이렇게 미리 못을 봤는데 사실 네. 저희는 그럴 필요 없이 거의 길순이가 촬영 현장에서 거의 상전이었고 그러니까 되게 저도 예민했습니다. 괜히 감독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떤 컷을 어떤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쪽과는 좀 거리가 먼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특히 이제 첫 장면 이제 그 길순이 다치는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치는 연기를 한 장면에서 그때 되게 아주 뜨거운 30 몇 도 지열이 되게 심해서 잘 보시면 영화 N차 관람하시면 저기 가은이 혼자 연기하는 컷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길순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물론 이제 사운드로 길순의 멍멍 소리는 후반에서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길순의 어떤 안정과 어떤 그 건강을 위해서 되게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길순은 최대한 존중해줬고 이렇게 길순이가 자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집집마다 이제 그 전단지 줄 때 실제로 길순이가 차 안에서 졸릴 뻔하는 씬이 있는데 진짜 길순이가 잠들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건 걔한테 자는 척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좀 기다리다 사실 촬영하면서 촬영 준비하면 촬영 감독이 졸 때도 있었고 저도 모니터 앞에서 졸 때도 있었는데 결국 잠깐 조는 순간을 포착해서 촬영을 성공했고 마지막에 이제 가은 옆에 그 텐트 안에서 뒤에 잠잘 때도 실제로 복순이가 이제 잠들 때까지 계속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되게 길순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 배우님? 제가 답변하기 전에 길순이랑 그 재경 배우님이랑 에피소드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했을 때 자전거 타는 씬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얘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자전거에 길순이를 싣고 달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연습할 때는 되게 많이 뛰어내렸어요. 이게 불안할 때마다. 그래서 진짜 오래 찍겠다 이 장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슛이 한 번 들어가니까 왠지 한 번도 안 내고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네,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 촬영할 때 원테이크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이랑 감독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그 중요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감정을 좀 잡게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분위기 같은 것도 조명 같은 것도 세심하게 다 잡아주셨고 그리고 저는 초월의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다른 좀 슬픈 장면 찍을 때 좀 슬픈 생각도 많이 하고 최대한 마음을 이렇게 응축하는 편인데 그때는 좀 초월한테 동화가 돼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내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서 걸렸을 때 그런 서러움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원한테 받았을 때 그거를 참지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의 결과이니까 그거에 대한 자괴감까지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 정말 저도 좋았던 게 고요하고 이제 뭔가 마치 진공 상태에 이제 갇혀 있는 듯한 느낌에서 문을 딱 열면서 바로 이제 소리가 환기되고 이 캐릭터는 문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좀 봉착해 있구나 그런 어떤 좀 정서적인 느낌도 좀 그 장면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걸 드려봤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이나 감상평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중간에 계신 여자분
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 위로받았는데요. 그 강아지 시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그게 촬영이 잘 담긴 것 같았어요. 근데 의문이 들었던, 궁금했던 거는 이제 노란색보다는 아무래도 파란색이 더 화면에서 색감이 튀는데 그 파란 옷을 입었던 그 남자와 또 할머니 이렇게 나중에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 캐릭터한테 파란색을 준 의도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건 저희 의상 감독하고 미술 감독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두 진짜 빌런 같지 않은 빌런들이죠. 그 친구들한테 좀 만화적 캐릭터, 좀 만화적 의상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자에 좀 여러 그 알록달록 스티커가 붙어 있고 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좀 컬러풀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운 그런 쪽으로 파란색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 의외로 시골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좀 화려하고 밝은 의상의 옷들을 많이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선생님께 여러 옷을 입혀드렸는데 의상 피팅할 때 그 옷이 제일 잘 어울려서 이렇게 입혀드렸습니다. 그거 파란색이 어떤 뭐 이데올로기적 의미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캐릭터에 실제로 잘 어울릴 것 같고 그 파란색 그 남자 의상은. 그리고 선생님은 실제로 할머니들 그런 의상들 좋아하시면서 입고 또 할머니 그 선생님은 잘 어울려서 이렇게 입혔어요. 네. 저도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라거나 어떤 그런 좀 한국이 처해 있는 어떤 그을린 어떤 면들에 대해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명지가 그 겪게 됐던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직접적이어서 좀 약간 놀랐던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뭐 예컨대 최근에 개봉한 한국이 싫어서 같은 작품에서 보면은 그거를 되게 은유적으로 뭐 그런 어떤 참사라거나 그런 어떤 시선들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그렸다면 그러니까 은유적이라기보다 좀 더 약간 좀 뭔가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느낌보다는 이 작품에서는 아예 그 사건과 심지어 그 학생 피해 학생까지도 정확하게 그 숫자를 얘기하는 어떤 그런 직관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영화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좀 촌스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경각심을 내고 또 뭔가 그 이렇게 좀 꼬집을 수 있는 어떤 되게 직관이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컴투게더에서도 비슷하게 저는 좀 작용한다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감독님의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제를 좀 작품에 녹여내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느끼면 좋을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좀 여쭤봅니다, 감독님. 두 번째로 또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은 제가 이혜리 작가랑 같이 시나리오 작업했을 때 작업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너무 사실은 기본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지만 이제 분노가 너무 치밀어서 왜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터졌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태원 참사를 직접적으로 하면 너무나 직접적인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도 너무 짧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유사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로 설정을 사실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니 타이밍 그러니까 10년 전 상황이라서 가은의 나이와는 맞긴 맞았는데 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태원 참사와 어떤 세월호 참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또 다른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지만 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참사에 대한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그 인천 이현동 이제 화재 참사를 또 이제 그 이혜리 작가가 아이디어를 해서 그걸 이제 녹여내서 한 건데 제가 생각보다 이제 이혜리 작가 더 구체적으로 사망자 숫자나 특히 사망자 숫자를 그렇게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건 저는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상기시키고자 했던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너무 직설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또 신동엽 영화가 또 그런 면이 또 있으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굳이 그 커다란 두 참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좀 뭔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좀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질문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그 검은 옷 입은 남자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문경의 모든 기부를 함께 하셔서 너무 기쁘고요. 영화 속에서 그 캐릭터들의 앙상블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영화는 후순위까지 다 잘 어우러져 가지고 한 사람 뭐 누구 뺄 필요 없이 다 필요한 그런 캐릭터로 그려져 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특히나 그 복순이 역할이 영화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육배속 감독의 도구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은 가끔 개 영상을 하고 나타나서 인간을 돕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영화 알파벳 DOG 도구를 거꾸로 읽으면 GOT 시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이렇게 딱 영화에서 보여주는데 이 영화에서도 복순이가 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잘 담겨 있어가지고 되게 좋게 봐가지고 제가 인생 영화로 꼽는 한 영화 중에 한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조선 배우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그 청첩장 그 돌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세 분이 만약에 결혼하게 되신다면 청첩장을 문경의 스텝이나 뭐 필요한 배우들에게 다 돌린다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배우들 신박한 질문. 어떠실까요? 네. 너무 신박한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질문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들으시다시피 굉장히 팔랑팔랑거리고 가벼운 목소리예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리신 가은은 굉장히 고요하고 단단한 모습이 있어서 제 안에서의 최대한 낮은 톤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뭔가 말투라든가 이런 거를 작가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녹음에 가서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요. 저는 제가 항상 꿈꾸는 웨딩이 둘만 하는 웨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부를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선배가 되지 않을까. 축의금은 할 겁니다. 다른 분들은. 네. 저도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딱히 있지 않아서 그냥 가족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작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작품 했던 감독님, 작가님, 친한 스태프분들 다 드릴 것 같은데 근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이제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 몇 명 있어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항상 서연아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주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어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두 개 정도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정말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안 계실까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기다리고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감독님 전작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사실 이 작품의 엔딩에서 이제 달리게 되는 어떤 이미지는 당연히 컴투게더의 엔딩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달리기로 이제 묶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좀 뭐 맥락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인물들이 이제 트래킹으로 딱 다 담겼을 때 그 묘한 어떤 동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됨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는데요. 좀 그래서 신동이 되게 그런 어떤 달리기란 좀 어떤 느낌인가 이 작품의 엔딩에서의 어떤 좀 그거에 좀 활용점정 같다는 좀 느낌도 들었는데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전작을 상기시켜 주셔가지고 그 영화도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네, 컴투게더에도 막 비가 내릴 때 이제 가족이 셋이 뛰고 물론 이제 이 문경은 더 많이 뛰네요. 할머니까지 하니까 4명이 길순까지 하는 4인 1위원이 뛰는데요. 우스갯소리를 제가 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화에서만큼은 달리는 걸 찍자 그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하지 못하는데 로드모빌 2명을 만든 것처럼 평소 제가 하지 못하고 안 하는 걸 좀 영화에서 대신 풀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뭔가 뛴다는 건 뭔가 잡념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는 것 자체에 어떤 집중하면서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박전봉 감독의 제작사 이름이 세컨드 윈드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가슴 벅차게 뛰고 나서 지치고 땀이 흐를 때 그 좋은 기분에서 나오는 그 느끼는 바람이 세컨드 윈드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최선을 다해서 뛰고 나서 뛰면서 느끼는 어떤 희열 그런 것 속에서 어떤 해소되는 어떤 그런 여러 어떤 잡념도 어떤 애환 갈등 그런 걸 해소하는 측면에서 오늘 집이 끝나고 나서 집 근처에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저희도 동참해서 좀 이제 지하철역을 나오면 뛰어서 이제 지금 귀가를 하면 좀 영화에도 깊이 있게 좀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 됐는데 저는 사실 감독님도 일단 그 청산유수를 개봉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한 7, 8년 만에 지금 신작을 내놓은 셈이 되셨어요. 예, 정말 오랫동안 독수공방 하시면서 작품을 내놓으셨던 셈이 되었는데 좀 이런 어떤 계기에 저는 신동엽 감독님 감독전 같은 것들이 좀 곧 한번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엠포털에서 컴투게더와 이제 반두비 뭐 이런 작품들 초기작들도 보실 수 있으면 저렴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꼭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전작들도 한번 좀 훑어주는 그런 좀 이렇게 흐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 작품이 잘 돼야 청산유수를 다시 한번 되게 영화가 맞닿아 있는 어떤 결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게 짝지로 이게 지어질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린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더불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3, 4주 차에도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제 GV에 나서주신 이 배우님들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앞으로 정말 좀 여러 어떤 뭐 스크린이든 무대든 뭐 어디든 이렇게 많이 좀 뵐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좀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좀 문경을 뭐 소개해 주시는 어떤 뭐 얘기도 좋고 이렇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멘트도 좋을 것 같고 추후에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근황들이 있으시면 같이 좀 붙여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 조재경 배우님께서 혹시 시작을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개봉한 지가 거의 정말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셔서 5천 관객분이 이렇게 눈앞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많이 소문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괜찮은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몇 번 뵈니까 좀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뵐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저도 일하고 있는데 오늘 주말에 이렇게 또 먼 길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 이런 시간 함께 공유하는 게 엄청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좀 힘든 시기나 좀 어둠의 시간이면 더더욱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응원해주러 오신 만큼 관객분들 사용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공지 말씀 하나 드릴게. 저의 오래된 팬이 또 오늘은 또 특별한 걸 준비한 문경에서 만든 오미자청을 4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분들이 각자 좀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신 관객분들 한 분씩 지목해서 전달했으면 좋겠고 저도 전달해드리고 하고 4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답변 못한 게 있었는데 가장 영화에서 인상적인 거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종의 제사의 벽을 허무는 컷이 하나 있어요. 문경과 가은이 서로 고백을 한 다음에 각자의 방에 들어와 있을 때 가은이 명상이 잠기다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컷이 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관객한테 말을 거는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삶은 어떠냐, 그렇게 워낙에 아름다운 외모라서 이게 그런 도발적인 느낌이 안 날 수가 있지만 뭔가 관객한테 말을 거는 한 컷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되게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호준 프로님께서 거의 평론가처럼 이렇게 막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소주가 땡기는 되게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되게 오늘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 감사하고 오늘 어느 정도 GV를 마무리하려고 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계속 주시는 이렇게 단결된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될 생각이 들면서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